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2000 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000 그래픽에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 클래스의 상속과 생성자, 두 번째, 벡터 그래프, 세 번째, 좌표와 도형, 네 번째, 문자 이미지, 다섯 번째,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장을 그대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000 그래픽은 안드로이드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 반드시 처음부터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자료를 화면에 출력할 때 문자를 대신하여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을 보면 문자만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식과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화면 그대로 그래픽으로 표현된 화면이 눈이 먼저 가게 됩니다. 진행에 앞서 안드로이드에서 그래픽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단위 또는 객체를 말합니다. 캔버스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뷰를 표현하는 배경이나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페인트는 캔버스에 그려진 도형이나 이미지 또는 문자, 내부, 경계선에 대한 색상을 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페인트 클래스는 특이하게 캔버스 클래스가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들, 예를 들어 글꼴이나 글자의 배열, 글자의 크기, 경계선의 폭 같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캔버스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은 거의 대부분 페인트 객체를 요구합니다. 경로는 도형을 그리는 위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을 그릴 때 세 개의 위치를 정하고 각각의 위치를 선으로 연결하여 삼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 잘 나가는 상용 앱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뷰 클래스만으로 앱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강의 노트에는 일촉즉발에 없는 그래픽을 추가시켰습니다. 이클립스로 지난번에 만든 앱을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ML 레이아웃을 보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뷰는 화면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레스 바와 같이 둥근 서클 형태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지만 화면과 같이 대부분의 뷰들은 직사각형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모형이나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XML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그래픽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프를 구현하려면 자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뷰 클래스를 이용하여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헬로 안드로이드를 복사하여 그래픽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화면에 뷰를 출력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허니콤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에러가 발생되는 거는 이미지 이름이 서로 차이가 나서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비티 클래스는 선형 레이아웃과 텍스트 뷰로 구성된 레이아웃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문자열 크기에 맞추어 이미지가 다소 길게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크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가 실제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메소드만을 사용하여 구현한 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든 그래프를 추가하려면 텍스트 뷰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만들어 구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샘플 뷰라고 하겠습니다. 생성한 샘플 뷰라는 클래스가 텍스트 뷰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텍스트 뷰 클래스나 뷰 클래스를 상속받으려면 화면과 같이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에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된 이유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에러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의 생성자를 지정하여 생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맨 위에 생성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설명처럼 뷰는 하나의 출력하는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뷰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뷰를 출력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제일 처음에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와 뷰를 삭제시킬 때 호출되는 onFinishInPlate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뷰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고 onDraw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뷰를 그리게 됩니다. 뷰는 onDraw라는 메소드를 통해 캠퍼스 객체나 페인트 객체를 사용하여 필요한 글자, 이미지,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나머지 기능으로 뷰에서 발생되는 이벤트와 포커스를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자체적인 기능 없이 전부 상위 클래스의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구현하려면 이와 같이 상위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아예 이 메소드 자체를 삭제시켜주면 됩니다. 샘플 뷰 클래스 역시 텍스트 뷰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텍스트 뷰 객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앞에 텍스트 뷰에 있는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샘플 뷰 클래스 역시 텍스트 뷰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만든 그래픽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크기를 전체적인 화면 크기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입력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에 출력하는 문자 열내에 작은 원 모양의 이미지를 섞어서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페인트 객체를 생성하고 온드로우 메소드를 통해 제공되는 캔버스 객체를 이용하여 먼저 이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기본 메소드를 사용하여 앞에서 입력한 문자열을 출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화면과 같이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 클래스가 혼합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문자열 내에 작은 이미지가 넣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그린색의 직사각형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드로우렉이라는 메소드를 보시면은 드로우렉 메소드 내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의 위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을 그려진 위치를 화면으로 보면 뷰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X축으로 200픽셀, 위에서 아래로 200픽셀 위치 내 직사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이나 원이나 각각의 메소드를 제공하지만은 삼각형이나 다각형은 패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여 그려지게 됩니다. 패스 클래스는 꼭지점을 지정해주면은 꼭지점을 서로 연결하여 다각형을 그리는 방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다각형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move2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려지는 위치는 line2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그려집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위치를 다 지정하였다면 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clo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삼각형은 그려지는데 그래도 close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좌표의 위치를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좌표의 마이너스는 화면 출력하는 영역의 밖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지게 되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화면 영역 밖에 있는 삼각형은 푸른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오프셋이라는 메소드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이와 같이 오프셋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이동시킨 삼각형은 붉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처럼
푸른색의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붉은색의 삼각형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패스의 오프셋 메소드는 패스 객체로 작성한 다각형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캠퍼스 객체에서 제공되는 캠퍼스의 트랜슬레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삼각형뿐만 아니라 문자열 자체도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맵 이미지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과 같이 문자열이나 삼각형의 이동된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로테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캠퍼스 객체를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삼각형은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삼각형과 문자열은 회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도형의 변화는 좌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좌표의 변화는 행렬 매트릭스로 이루어집니다.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회전 후 이동과 이동 후 회전은 전혀 다른 위치의 도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트랜슬레이트라는 메소드와 로테이트라는 메소드를 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첫 번째 삼각형은 좌표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만 나타나게 되고 나머지 역시 일부 문자열이나 삼각형의 크기가 잘리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드로이드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메소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세이브라는 메소드와 캠퍼스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세이브라는 메소드와 리스토어 메소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점이 되는 위치와 칼라 값을 스택에 보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가 세이브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리스토어라는 메소드는 기준점에서 사용한 위치나 칼라를 복원시켜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세이브라는 메소드와 리스토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도형의 이동이나 회전, 크기 변환이 발생하더라도 역순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화면과 같이 리스토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여 처음 시작하는 위치로 복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자열은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두 종류의 문자열을 출력하였습니다. 하나는 문자 내 속이 비어있는 문자열이고
다른 하나는 채워져 있는 문자열입니다. 이러한 문자열의 스타일은 페인트 클래스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내부 클래스에서 제공합니다. 스토크라는 상수와 필이라는 상수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열의 크기를 30픽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draw text라는 메소드 내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출력한 문자열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X축을 나타내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Y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매개 변수는 색과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벡터 그래프와 좌표와 도형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